안녕하세요. 2024년도 경찰 1차 시험 오늘 7번째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7번째 문제 풀기 전에 오늘 6번 문제 관련해서 엄격고의설, 제한고의설 이 부분 설명이 조금 제가 클리어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이 부분 설명하고 그리고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엄격고의설이라는 건 뭐죠? 엄격고의설이라는 거는 위법성 인식이 고의에 포함되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을 했을 경우에만 고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엄격고의설이에요. 따라서 위법성 인식 가능성 정도만 있는 걸로는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싱 클럽 사안에서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은 없었죠. 이 코치한테서 위법성 인식 가능성만 있었던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의를 탈락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고의가 없는 거예요.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따라서 고의가 없고 그럼 위법성 인식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 경우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그 가능성을 해지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엄격고의설은. 반면에 제한고의설은 이 고의가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복싱클럽 사안 같은 경우에 현실적인 위법성 인식은 없었지만 위법성 인식 가능이 있었고 그럼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상해죄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아시겠죠? 위법성 인식 가능성도 고의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위법성 인식 가능성조차 없었던 경우는 둘 다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격고의설과 제한고의설.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요거는 뭐죠? 위법성 인식은 독립된 책임 요소로 보는 거예요. 고의의 요소가 아니라. 따라서 독립된 책임 요소로 보고 금지착오로 봅니다. 금지착오로. 따라서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건 뭐죠? 법 위반을 회피할 수 있었는데 회피하지 못한 거가 되는 거고 이건 뭐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고의범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면에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도저히 없었던 사안이에요. 회피할 수가 없는 거죠. 법 위반을. 그럼 이 경우는 뭐죠? 정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책임이 조각되고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고의설, 제한고의설, 엄격책임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개념 정의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어제는 제가 설명이 조금 클리어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었겠지만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짚고 넘어가세요. 이만큼 어렵습니다. 이만큼 제가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내용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6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7번 문제 쉽습니다. 조금 쉬워요. 7번 문제. 다만 7번 문제도 리을 지문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지문이죠. 자 7번 바로 들어갈게요. 자 7번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지문.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나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은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죠? 어떤 사실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그런 개입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처음에 발생한 과실과 처음에 발생한 어떤 원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 기억은. 그럼 니은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여기 틀렸네요. 과실은 아니에요. 고의에 의한 기본 문제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이게 맞죠? 그리고 디귿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 기본 행위만 공동으로 하면 되죠. 네, 이건 너무나 전통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디가 틀렸고 리을 요게 이제 최신 판례인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이야. 경합. 이 과실들이
서로 경합을 한 거예요. 이 과실이 각각 존재 이유가 있는 거야. 이 과실 두 개가 서로 경합을 해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각각이 다 원인이 된 거예요. 각각의 과실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죠? 경합이 됐다는 표현은.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서 하나의 조건이 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 화재 발생이 이 공동의 과실을 일으킨 A,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의 과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는지까지는 물증이 없어서 파악 못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A와 B의 각각의 과실이 서로 경합이 돼서 화재가 발생한 이상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있어서 하나의 조건이 됐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맞다. 그래서 결국은 니은 디귿이 틀렸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기억 뭐 지문 너무나 간단한 지문이고 니은 지문, 디귿 지문 맞고 리을 지문, 요 리을 지문만 한번 볼까요? 리을 지문 보면 여기 요 부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피고인들이 분리수거장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던져버리고 현장을 떠난 후 화재가 발생하여 각각 실화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러한 피고인들 각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화재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들 각자의 실화죄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는 한편 원심 판단 중 위 화재가 피고인들 중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 부분은 피고인들 중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위 화재가 발생했는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선회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각 주의음의 유형과 위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간행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의해서 독립행위 경합과 관련된 어떤 그 조문을 적용해가지고 원인행위가 불명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서 다 불가벌이 된다? 해당한다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경합했잖아. 이 각 과실이 합쳐져서 어떤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각각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각자 모두 실화죄로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경합했다. 과실이 경합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실화죄와 관련해서 각각 원인행위 화재가 누구의 과실, 누구의 담배꽁초 투척행위로 인해서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실화죄는 미수고 불가벌입니다 라고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관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